2016년 동기로 입사한 김대리와 이대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연봉을 받고 똑같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김대리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운 정답대로 살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쓸 것 안 쓰고 아껴서 정확히 150만원씩 예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대출을 갚는 데 썼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노후는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면 이대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저축 대신 매달 그 150만원으로 미국의 우량 주식을 모으고 비트코인을 사고 자금이 모이면 외곽에 잡지만 오를 만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2026년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대리의 통장에는 원금과 약간의 이자가 더해져 약 2억 원이 모였습니다. 훌륭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려고 했던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는 10년 전 5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성실한 저축의 결과는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뼈아픈 박탈감뿐이었습니다. 반면 이 대리가 모아둔 자산들은 스스로 덩치를 불려 그에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회사를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김 대리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본주의의 룰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최성락 작가의 통찰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성실함의 공식을 산산조각 냅니다. 책은 위로나 힐링 따위는 던지지 않고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팩트를 짚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돈을 버는 걸 절대 이기지 못한다. 오늘 북치트키에서는 왜 우리의 숭고한 성실함이 합법적으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경제적 구조를 해부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난을 끊어내는 실전적인 3위 1%의 룰을 도출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숨 거는 월급의 본질부터 엄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근로소득이란 나의 유한한 시간과 체력을 끊임없이 가치가 하락하는 종이화폐와 교환한 결과물입니다. 여기에는 수학적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원의 유한성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24시간뿐이며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젊음은 길어야 20년에서 30년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루에 48시간을 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거나 은퇴하여 기계가 멈추는 순간 현금 흐름도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근로소득은 본질적으로 확장성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렇게 피땀 흘려번 돈마저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명의 합법적인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도둑은 세금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세금과 사대보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자비하게 떼어갑니다.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부가 증발합니다. 두 번째 도둑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남은 돈을 은행에 가만히 모아두면 국가는 통화량을 늘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물가가 5% 올랐다는 것은 은행에 얌전히 둔 내 월급의 구매력이 5%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월급쟁이는 가속부가 붙은 러닝머신 위를 뛰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 두 다리로 아무리 숨이 차게 뛰어도 러닝머신의 속도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폭등을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뒤로 튕겨나갑니다. 노동력만 갈아 넣는 성실함은 미덕이 아니라 가난으로 직행하는 급행열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룰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자본소득의 세계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본주의의 가장 뼈아픈 진실을 하나의 부등식으로 증명했습니다. 바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역사상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앞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회사에서 땀 흘려 일해서 연봉이 오르는 속도보다 돈이 자산에 묶여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수학적 팩트입니다. 자본 즉 돈은 인간의 노동과 달리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돈은 지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잠을 자지도 않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풀가동됩니다. 둘째, 돈은 파업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셋째, 가장 파괴적인 무기 바로 복리로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는 하나지만 자본은 이자가 이자를 낳고 자산 가치가 상승분에 다시 상승분이 붙으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잠든 새벽 시간에도 주식시장의 훌륭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팔아 여러분의 지분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소파에 누워 쉬는 동안에도 핵심 입지의 부동산은 스스로 몸집을 불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자본을 흡수하며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달 내내 상사의 눈치를 보며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100만원과 자본가가 부동산 수익이나 주식 배당으로 가만히 앉아서 얻은 100만원일지 액면가는 같은 100만원일지 몰라도 그 돈을 만들어낸 엔진의 성능은 삽과 굴착기의 차이입니다.
삽질을 아무리 빨리 해봐야 굴착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거두고 실전적인 해결책, 불을 지켜내 단 하나의 치트키를 장착할 시간입니다. 당장 내일 회사에 사표를 던지라는 얄팍한 소리가 아닙니다. 월급을 대하는 마인드셋의 완벽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이번 달엔 무엇을 소비할까 혹은 얼마나 저축할까만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 패러다임을 부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줄 우량한 노예를 사들이는 종잣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란 무형의 자산들을 뜻합니다.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주식,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비트코인, 가치가 우상향하는 부동산,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을 끊어내는 한 가지 법칙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내 노동의 결과물을 끝없이 녹아내리는 종이 화폐로 들고 있지 마라. 매달 들어오는 소중한 근로소득을 떼어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단단한 자산으로 끊임없이 치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진짜 이유는 평생 그 회사의 부속품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완벽한 자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으로 회사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순종적이고 성실한 노동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가르침 이면에는 자본의 무서운 폭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돈을 버는 그 압도적인 속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낡은 삽을 버리고 굴착기 레버를 쥐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종이 화폐를 버리고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줄 자산을 사모으기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성실함이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맹목적인 야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한 노를 공부하고 내 자산과 권리를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방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AI 시대에도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상위 1%의 생존 전략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독서는 죽은 지식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자본주의의 법칙을 당장 내 삶의 무기로 만들어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지특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를 방어할 가장 날카롭고 확실한 지침을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본주의 생존의 무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